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4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질과 성격. 체질과 성격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혈액형과 성격,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C형은 없지. O형은 어떻다. AB형은 어떻다. 이게 세계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애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일본하고 우리만 요 얘기를 한다는데, 뭐 전혀 근거 없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을 하든 말든 대충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사주팔자 보는 것처럼. 그죠? O형은 약간 괄괄하고, A형은 조용하고, 뭐 B형은 눈치 빠르고, AB형은 변덕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격은 무엇하고 제일 관계가 깊으냐면, 성격은 사실은 오장육부, 오장육부의 상태가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격하고 제일 관련이 깊은 것이 오장육부고, 그 중에서도 뭐다? 심장 상태가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요. 그 사람의 성격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이 심장이다. 이것은 강의를 했었는데, 그럼 체질과 성격은 어떠냐? 체질은 저희는 오상 체질이라고 그랬어요. 오상 체질이 무엇이냐?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태양인, 여기를 중성인, 가운데 손가락에서 들어가면 넷째 손가락에서는 태음인, 다섯째 손가락은 소양인. 이 체질은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하느냐면, 내 장기 중에서, 다른 사람 장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장기 중에서, 오장육부 중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장기보다 어느 장기가 약하냐. 내 오상, 자기 개인 중에서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장기가 상대적으로 약하냐. 장기가 밸런스가, 오장육부가 밸런스가 딱 맞아야 엔진이 잘 돌아가듯이 사람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일부 장기가 어느 장기가 약하냐에 따라서 체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태양인은 내 오장육부 중에서 뭐가 약한 사람을 태양인이라고 하느냐면, 간과 담은 쌍이에요. 간과 담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닙니다. 내 장기 중에서. 중성인은 드문데, 이건 중성인은, 이 오상 체질은, 이것은 노태성 선교사님이, 제 선생님인 스승인 노태성 선교사님이 발견해낸 거예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해요. 중성인은 요 손가락에서 이 엘로드가, 이 지금 얼마 전에 한의사인 한 분하고 체질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내가 소양인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죽어도 소음인이래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정해져 있어요. 체질은 이론적으로도 저희가 제일 확실해요. 자, 내가 손을 잡았을 때 우리 엘로드는요, 좋지 않은 곳에서 돌아가요. 좋은 곳에서는 안 돌아가요. 정교감 이리 한번 나와볼까? 자, 체질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무슨 체질이냐
라고 할 때는 안 돌아가요. 넷째 손가락에도 안 돌아가요. 가운데 손가락도 안 돌아가나요? 둘째 손가락도 안 돌아가요. 여기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이 시원찮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럼 간하고 담하고 이 밖에가 담, 이 바깥쪽이 담이고 안쪽이 간이에요. 간과 담의 교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태양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돌아가면 중성인이라고 해요. 중성인은 어떤 사람이? 심장하고 소장. 심장하고 소장이 쌍해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장기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중성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암 중에서 심장암이나 소장암은 없어요. 간암도 없어요. 병원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간암도 없어요. 그래서 중성인도 암에 걸릴 확률이, 나 중성인 암 환자 딱 한 명 봤는데 상당히 낮아요. 그 다음에 소음인은 어떤 사람이 소음인이냐면 비장하고 비의, 얘하고 쌍인데 비장과 의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소음이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 많죠? 비장암이라는 얘기는, 비장은 뭘 비장이라고 하냐면 췌장하고, 비장은 췌장 플러스 이전 두 개를 합해서 비장이라고 해요. 근데 췌장암 환자 여러분 많이 보셨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소음인은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해가 돼요? 자기 장기 중에서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태음인은 폐하고 대장. 폐하고 대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에요. 폐가, 여러분 자동차 보면은 앞에 라디에이터가 있죠?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가 하는 게 뭐예요? 그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식혀주는 것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동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공냉식 자동차하고 순냉식 자동차가 있어요. 아니, 폭스바겐 같은 것은 공냉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세히 기억은 못 하는데, 폭스바겐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히틀러가 만드는 거예요. 자, 태음인은 폐하고 대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 그래서 폐암도 많고 대장암도 많아요. 그 다음에 소양인은 신장하고 방광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소양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오상 체질이 무슨 체질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 번씩 그냥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이게 워낙 체질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자기 체질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조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체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체질은 제가 제일 암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 이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 병원에서 오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태양인, 중성인,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외우는 방법은 따라서 해보겠어요?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목화토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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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의학의 기본 원리가 명리학이에요. 명리학. 이 태양계에 있는 별 5개를, 태양계에 있는 별 5개를 우리 장기하고 1대1로 대응시켜서 한의학 이론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소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성을 어디에다가 대응시켰냐면 간에다 대응시켰어요. 심장은 어디에다 대응시켰느냐? 화성. 비장과 위장은 토성. 폐와 대장은 금성. 신장과 방광은 수성. 이렇게 5개의 태양계에 있는 별 5개하고 대응시켜서 이 5개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한의학의 기본 이론이에요. 왜 저기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는지 얘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체질마다 성격이 좀 있어요. 성격이. 여러분, 간땡이가 부었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태양인이 손이 커요. 태양인은 음식 같은 거 준비하라고 하면 찔끔찔끔 이렇게 못해요. 막 밥하라고 그러면 한가만히 하고 주책이 없어요. 그런데 손이 크고, 큰 리더의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리더들은 대부분 태양인들이에요. 예수,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징기스칸, 알렉산더, 케네디, 레이건, 그 다음에 드골, 대처, 메르켈, 싱가포르의 리콴유, 박정희, 이승만, 박태준, 정주영, 이렇게 좋은 사람들 다 태양인이 돼야 그래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체질은 큰 일 하기에 부적합한 체질이에요. 체질은, 태양인은 좋은 놈은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박정희, 이승만 이렇게 큰 인물들도 태양인인데, 좋은 사람은 그렇고 반대로 무지하게 나쁜 놈들도 다 태양이네요. 히틀러, 스탈린, 모태동,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캄보디아의 폴포트. 사람, 얘들은 손이 커서 사람 죽일 때 한두 명 죽이지 않아요. 몇천만 명, 몇백만 명씩 죽여요. 그러니까 태양인은 좋은 놈은 무지하게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은 무지하게 나쁜 놈이에요. 성격이 그런 거예요. 태양인은 일단 손이 크다. 손이 크다. 중성인은, 제가 중성인이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혈액형에 비하면 중성인은 AB형하고 대응시킬 수 있어요. 혈액형 AB형. AB형이 어때요? 변덕이 심하죠? 예민하죠? 왜 그러냐면 심장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심장이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제일 결정적인 장기가 심장이에요. 심장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심장이 약하니까 예민하다, 이게. 중성인은 예민하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예민하다인데, 나쁜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성격 더럽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중성인이고 내 딸이 중성인인데, 어머니, 제 딸하고 성격이 셋이 똑같아요. 무지하게 똑같아요. 뭐 애누리 없이 똑같아요. 성질 셋 다 더러워요, 아주. 근데 중성인은 숫자가 상당히 적어요. 아주 적어요. 소민, 이제 제일 숫자가 많은 사람 중이 소민인데, 소민들은 점잖다. 대단히 점잖아요. 소민들은, 점잖은 사람은 말을 빨리빨리 하겠나요? 결정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점잖다고 하나요? 점잖은 사람들은 결정을 안 해요. 충청도 사람 같아요. 소민하고 충청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기 모든 회사 중에서 지점을 충청도에 가서 물건 팔으려고 지점을 내잖아요. 그 지점 다 망한대요. 물건 안 산대요. 물어보기만 하고. 여러분 여자분들 백화점에 가서 옷도 입었다 벗었다 수십 번 해가면서 물건도 만졌다 놨다 해가면서 여자분들이 되게 그러시죠. 그래서 남자들이 백화점 쫓아가면 한 번 딱 쫓아가요. 두 번째부터 안 쫓아가. 물건 살까 말까. 그럼 남자들은 가면 물건 덥어 이거요 이렇게 하죠. 여자들은 안 해요. 백화점 한 바퀴 다 돌고 그리고 안 사요. 충청도 사람이 그래요. 점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 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서 실수하는 일이 드물다. 그래서 소민들이 공부도 잘하고 부자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잘한 사람들이? 판검사 의사들이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부자도 많은데, 그래서 공부, 판검사가 이게 여기 소음인, 암에 걸리는 사람은 소음인하고 태음인만 암에 걸려요. 다른 체질은 안 걸려요. 그래서 판검사들, 검사들은 암 걸리는 사람이 좀 적어요. 검사는 성격상 좀 외향적인 사람들이 소양인이 많아요. 양인이 많고, 공부 잘하고 부자들이 암에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조용하고 점잖아서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태음인. 제가 관찰을 해본 바로는 태양인, 중성인, 소음인, 태음인 중에서 몸이 등치가 제일 큰 사람들이 태음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음인인데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김대중이에요. 말을 아주 잘해요. 재밌어요. 먹는 것도 태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태양인이나 태음인은요 많이 먹어요.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그 중에서 태음인들은 어떻게 보면 양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는 행동을 보면 명쾌하고 쾌활하고 말도 잘하고 웃기고 이래서, 그리고 음인이라서 남한테 욕도 먹을지 별로 잘 안 해요. 일반 체격이 크더라. 조금 음식을 많이 먹더라. 사람도 좋은 사람이 많더라. 그 다음에 소양인도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소양인이나 소음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길거리 가서 툭 차면 걸리는 게 소음인하고 소양인이에요. 제일 흔한 체질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정이 빠르다. 결정이 빨라요. 그리고 말을 막 해요. 그래서 인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성격이 국하지, 앞에서만 욱하지 뒷것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들 전부 다 소양이네요. 여기가 거지가 제일 많아요. 상대적으로 노숙자 이런 사람 거지가 제일 많다 이게요. 잘 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은, 물질은 빨리빨리 결정하는 사람한테 안 가요. 그죠? 신중한 사람한테 보이게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밝고 외향적이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체질 얘기를 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 체질하고 관계되는 것이 뭐예요? 암이에요. 암. 체질하고 제일 관계가 깊은 것이 암이기 때문에 자기 체질이 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소양인이다, 태양인이다, 중성인이다 이런 사람은 암 걱정하지 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인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태양인들은 간 나쁜 사람이 많아요. 태양인도 엄청 많이 먹어서 힘이 장사예요. 그런데 잔병은 없는데 여기는 이 간이 특성이 뭐예요? 다
간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90% 이상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술 드립 때 계속 먹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는 돌연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건강하고 잔병이 없으니까 자기는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달리다가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눈 안 뜨고 그러는 사람들이 태양인이 제일 많아요. 민이 양인에 비해서 미세하게 체온이 낮다고 그래요. 미세하게. 그것이 암물질이 생겨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이 체질과 성격 다른 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체질을 알아야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체질을 모르고는 암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암은 현대의학에도 고치지 못하고 뭐 항암제 뭐 MRI, CT 이런 거 나오는데 현대의학을 얘기하는데 무슨 구닥다리 같은 체질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젊은 애들은 생각을 하고 안 믿어요.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하는 거에 50%는 병원에 암 진단 50%는 오진해요. 병원은 암 진단을 어떻게 해요? 조직검사, 영상, MRI, CT, 초음파 이런 거 찍어서 하는데 병원에서 암 진단은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할게요. 병원에서 암 진단 하는데 미국 의사들이 진단하는 거, 일본 의사들이 진단하는 거, 한국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럼 암이 뭐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 거죠? 암이 뭐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병원마다 A, B, C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 진단 받으면 반드시 3군데 이상의 병원을 다녀봐라. 이렇게 하면은요, 그 중에 암 진단 하는 것이 틀림없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이 맞지 않는 얘기죠. 암에 대해서 병원에서 통일된 일관성이 있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원 암 진단 엉터리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고 암이 아닌 것을 암으로 진단해 놓고 진단을 하고 암을 고쳤다고 이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사진을 보고도 카톡에 사진만 보내줘도 암인지 아닌지 알아요. 어떤 기준 때문에 알 수 있나요? 이런 기준과 체질의 기준과 암은 우리 교실에서 얘기하는 암은 암 물질이 있어야 암이라고 해요. 암물질이 뭐예요? 암물질이 F2O하고 Fe3O4 요게 암물질이 이게 진암철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엘로도로 다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제가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 암물질은 반드시 어떤 사람들한테만 생긴다고요? 소음인하고 태음인한테만 생겨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암에 걸린 사람 보고 암이 아니라고 그러면 서울대학 병원에서 암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암이 아니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나한테 싸먹으려고 대들어 이 미친 새끼가. 아니 암이 아니라고 하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는데 네가 암이 아니라고 하느냐고 싸마로 대든다니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암이라는 말은요, 멀쩡한 사람도 당신 암이야 그러면은요 50%는 죽어요. 당신 암이요 그러면 50% 죽는다고. 왜? 말의 암이라고 하는 이 말에 파동 때문에 그래. 파동. 오히려 소리 당신 암이다 라고 하면 죽어요. 멀쩡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건 실험을 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병원 3군데에서 암이라고 하면 이 사람
암하고 거리가 멀은 요 사람을 병원 3군데에서 암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어떤 사람이 걸린다고요? 의민 중에서. 의민이 누구, 어떤 의민이에요? 소의민, 태의민. 의민 중에서 자성물질, 암물질이 생긴 사람. 요게 암물질이 생기고 나서 소음이는 6년 후, 태음이는 3년 후에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면 그때 암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 기분 같아서는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의 암병동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애들도 걸려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암은 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난치병, 불치병, 암, 그 다음에 잡병, 사소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겨요. 여러 가지 질환이. 그런데 암 물질이 있다고 해서 꼭 암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자, 암 물질이 있다고 해서 꼭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은 암 물질이 100% 있어요. 이 얘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오신 분 중에 관계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린데, 내가 암이다 라고 하면 조치를 해야 될 게 뭔가요? 첫 번째, 암이 왜 생겼어요? 암 물질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암에 딱 걸렸다고 하면 우리 교실에서는 암 환자를 받지 않는데, 오셨으니까 암 물질을 제거해야 돼요. 암 물질을 어떻게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홍파고를 붙여서, 홍파고를 2주간만 붙이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죠? 수술을 했다고 할 때 재발을, 암 물질이 없어졌으니까 재발 또는 전이, 병원에서 전이라고, 이 전이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다른 곳에 암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하면 나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첫 번째 암에 걸렸다, 암이라고 한다면 암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곤도 마코토 일본 박사가 있죠. 의사에게 살해되지 않는 47가지를 얘기한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 말대로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아는 사람이에요. 곤도 마코토 박사도. 저는 뭐라고 하느냐,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수술을 하거나 병원 항암 치료를 하거나 다 하라 이게요. 하되 암 물질을 제거해 놓고 시작을 하다, 그러면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암 중에서 혈액암은 별도예요. 혈액암은 잘라서요 낫는 경우가 많아요. 종양암이 좀 어렵지 혈액암은 잘 낫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